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3일 2월을 마감하는 2월의 마지막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기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월말 경마입니다. 또 2월 달은 3주 경마라서 마필들이 게이트마다 꽉 채워져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좀 중배당이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떨까요? 일단 뭐 토요 경마 초판을 딱 봤을 때는 정말 접전이 불가피한 하루다. 물론 경주마다 경주의 중심 세력이 분명히 서 있는 경주가 많습니다만은 최근 주로 상태나 또 현장 상태를 감안하면 묘한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꼭 체크해 놓으시고 또 배당 마필을 꼭 놓고 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주중에 눈이 온 관계로 목요일 날 다습한 10%의 주로였는데요. 아마도 토요 경마일이 치러지는 토요일 날은 한 7% 정도까지 좀 습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난주보다는 좀 앞선에 나가는 선두권 마필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 눈여겨보셔야 될 기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기수 멀로 기수가 왔는데 67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52살인데 김옥성과 신영철 기수와 나이가 같은데 그 싱가포르라든지 두바이에서 활동을 했고 또 싱가포르에서는 한 7년 동안 그래도 지원급 경주에서 뭐 천승을 한 기수입니다. 1990년에 기수로 데뷔를 한 이후에 뭐 천승을 넘는 기수인데 사실 우리나라 기수 중에는 박태종과 문세영만 천승 고지를 넘었고 부산과 서울을 통틀어서 아직까지 2명의 기수뿐이 없는데 과연 용병 기수, 멀로 기수가 어떤 기승수를 보일지 뭐 1경주부터 5번 대군옥에 타고 있는데 새벽에 훈련을 지난주부터 했는데 상당히 자세는 좋더라고요. 근데 저 나이를 과연 얼만큼 극복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고 이번 주에 눈여겨보셔야 될 기수는 조재로 기수가 98승 또 서윤석 조교사가 298승인데 뭐 쉽게는 뭐 100승이라든지 300승 조교사가 쉽게 넘어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2월 23일 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는 5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5경주와 8경주가 되겠고요. 강백호는 일찌감치 3경주와 마지막 12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토요경마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토요경마 1경주 1000m 경주고요. 아직은 입상을 하지 못한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는데 데뷔전을 한번 뛰어본 마필과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인데 아마도 현장에서는 7번 금스타, 6번 컴플리트 쇼크라든지 실전 경험이 있는 4번 베스트 신화, 8번 망치 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덩치가 좋은 7번 금스타 어떨까요? 예, 요 마필은 얼마 전에 이 마주이신 배태권 회장님과 한번 제가 커피를 한잔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말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가득하시더라고요. 이 금스타 자체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제 마주의 마음은 다 같으니까 이걸 무슨 소스라고 너무 포장하지 마시고 그만큼 경마의 열정이 높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아무튼 7번 금스타 같은 경우는 마주가 그만큼 기대하고 도입을 했다면 마방에서도 그에 걸맞는 관리를 했을 것이고 또 즉시 전력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점에서 스피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외선에 약간 자리가 불리하다는 것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워낙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순발력을 주무기 삼아 또 우리 강연님이 서두에 언급해드린 것 같이 아무래도 토요경마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이끄는 마필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워낙에 새벽조교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주로 상태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타 전문가보다는 빨리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7번 금스타 체격 조건이 좋고요. 자, 안쪽에 2번 초원마루가 6번 컴플리트 쇼크가 두 마리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자, 5조에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초원마루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 두 마리 마필이 훈련을 했는데 걸음 자체는 좋습니다. 2번 초원마루는 아직은 어린 마필이고 겁이 많아서 약간 내측으로 기대려고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아마도 김효정 기수가 선행작전을 나갈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4번 베스트 신화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훈련 상태가 좋아서 노려봤는데 너무 외곽을 돌았습니다. 이번에도 최원준 기수가 기승정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임기원 기수와 최원준 기수가 기승정지인데, 자, 3번 탑라인 역시도 마체는 좀 얇지만은 충분히 입상권까지 해볼 수 있는 훈련 상태가 좋고, 4번 베스트 신화 이 두 마리 마필까지도 입상 도전이 가능하겠고, 6번 컴플리트 쇼크는 사실 훈련 상태는 좋습니다만 발주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뭐 아직은 신의 마필들이고 어느 놈이 앞선에 나갈지도 불투명한 경주지만은, 자, 오히려 7번 금스타를 중심으로 2번 초원마루 실전 경험이 있는 4번 베스트 신화, 3번 탑라인까지 이렇게 세 마리 마필을 추천드리면서 7번을 중심으로 후차권 마필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경주로 갑니다. 자, 이경주 경주거리 1300 참 깝깝합니다. 이번 경주는. 자, 이번 경주 12마리가 출전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9번 빛나는 루비, 1번 브리킨, 뭐 3번 스페셜 버드 정도가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자, 사실 뭐 능력은 그렇게 앞서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자, 그나마 9번 빛나는 루비 어떨까요? 예. 자, 요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 경마 팬들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들에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 바로 차트죠. 그러니까 그래프입니다. 자, 9번 빛나는 누비는 11월 3일은 7착, 11월 18일은 5착, 12월 15일은 4착, 직전 경주는 3착입니다. 그래프가 계단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입상 내지는 우승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부진마들로 짜여져 있거든요. 또 컨디션도 가장 좋은 마필이 9번 빛나는 루비고, 최근 다비드 기수가 입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승수를 분명히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밥 먹고 살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더 빠르게 직전 경주 막판 코 차이의 아쉬움, 분명히 다비드 기수가 그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템포 빠르게 올라온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쪽에 1번 브레이큐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가는데요. 문제는 경주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사실 거리적인 경험도 없고 뛰어봐야 됩니다. 솔직히. 입상 장담은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전개는 좋다. 자, 거기에 4번 활용이라는 마필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인데요. 이 김옥성 기수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사실은 이 마필은 4세의 마필입니다. 작년도에 도입이 돼서 좀 뭐 특별한 질병은 없었는데 요배통기는 있지만은 김옥성 기수 특유의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인다라면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달리는 옹지 역시도 직전 경주에는 너무 고전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도 부민호 기수가 기승한 가운데 전개 이점도 뭐 1번, 9번 거기에 뭐 3번 스페셜 버드도 앞선에 나가겠지만 3번, 5번이 두 집이 같이 동반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1번 브레이큐이 과연 선행으로 한 바퀴를 잡아돌리느냐, 아니면 2선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9번 빛나는 루비가 막판까지 선두권 마필들을 제압을 할 것인가. 자, 그래도 9번 빛나는 루비를 중심으로 1번, 3번, 4번 중에서 한번 배팅권을 압축해 보시길 바라면서 9번 빛나는 루비, 자, 직전보다는 더 뛸 수 있는 마필 9번을 놓고 후차권 마필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는 강백호의 첫 번째 현장 승부처고요. 이번 경주는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심장의 고동 직전 경주 제가 한번 노렸는데, 자, 사실 이 마필은 그렇게 초반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덩치도 상당히 크고요. 1번 흑전사. 자, 사실 1번 게이트의 이점은 좋습니다만 이 녀석 역시도 1300 거리적인 경험은 있어도 1300에서 기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새벽 훈련 시 아주 정말로 진검승부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 딱 3마리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빨갱이 배당보다는 넉넉한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인기만 하나 시원하게 날리고, 자, 3경주 현장 승부처 배당으로 때리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 경주거리 1700m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자, 사실 1700 거리적인 경험이 있는 마필들은 사실 별다른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적인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현장에서 인기를 좀 더 모을 경주입니다. 자, 그 가운데 4번 명마질주, 마체가 좀 얇아서 훈련 강도는 좀 약한데 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예, 일단 유승환 기수가 장점이 하나 있죠. 좀 침착하다는 거, 그리고 서둘지 않고 힘한 배에 능하다는 거예요. 자, 4번 명마질주는 우리 강연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체가 얇다는 거거든요. 앞말이다 보니까 또 거리감이 없다는 거. 분명 마방에서도 또 유승환 기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작전을 짜고 나올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거의 부진마들 6등급 최약체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다 걸음이 보여준 반면 4번 명마질주는 발전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신의 기대주라는 거죠. 잠재력과 투지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편성상 안 될 이유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번 차마루가 전개 2점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사실 조금은 호전은 됐습니다. 하지만 1700m에서 예전에 그렇게 끝걸음이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7번. 자, 10번 럭키팩토리 역시도 38조에서 제가 직전 경주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제가 이계의 기수한테 화이팅을 해쳤는데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앞에 갈 줄 알았더니 뒤에서 광팔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10번 럭키 팩토리 작년 11월 24일 가벼운 주로 해서 안쪽 게이트에 2점이 있는데 자, 이번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개입니다. 사실 믿을 수는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도 편성의 덕을 만난 마필이고요. 11번 에브리싱원 뭐 13번 뛰면서 한 번도 못 들어왔으니까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도 방춘식 기수 뭐 월요일날 아주 강하게 몰아내면서 의지를 보인 만큼 막판 역습을 노린다면 11번 에브리싱윈까지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4번 명마질주는 여기서는 와야 된다. 자, 4번을 중심으로 7번, 10번, 11번 중에서 경주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로 갑니다. 자, 5경주 17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의 특징이 뭐냐면 부진 마필들이 하위권 마필들이 1700을 붙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경주 강팀장의 토요경마 첫 번째 현장 승부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난타전입니다.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 없는 초접전 경주고요. 이변 노릴 마필들이 많아요. 뚜렷한 축이 없기 때문에 다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철저히 배당으로 노리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 노려왔던 마필 또 이번 경주를 위해서 준비를 잘한 상태 거기에 내용까지 작전까지 간파를 한 만큼 이번 경주 강한 자신감을 갖고 999 폭탄 승부처입니다. 999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5경주 멋진 배당으로 멋진 승부 펼쳐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경주 1700m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5경주 강팀장의 현장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6경주로 갑니다. 자, 국산 6등급의 13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현장에서는 1번 원더풀 블러시 자, 직전에 잘 뛰었던 9번 투더 빅토리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겠고 자, 나름 뭐 11번 퀸 오브 캡틴도 가능성이 있는데 1번 원더풀 블러시가 이번에 게이트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는데 어떨까요? 예, 내선장 능력이 워낙에 뛰어난 마필이니까 그 점을 한번 10분 활용해서 레이스를 풀어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테스타마타 잠합니다. 뚝심이 좋죠. 거기에 이번에는 스피드까지 확실히 늘려 나왔고 최근에 이동화 기수가 아주 야무진 기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견 기수로 우뚝 섰기 때문에 힘한 배에 능한 이동화 기수의 멋진 기승술까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동그라미 2개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 훈련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만도 실전에서 좀 덜 뛰고 있는 4번 대용왕이라는 마필. 자, 이번에 이찬호 기수가 아주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 게이트도 직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4번 대용왕. 자, 여기 8번 싱그러운 아침이라는 마필은 인기도에 좀 밀릴 수 있는데 이 마필이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선행 1번 원더풀 브러시가 발이 빠르지만 사실 8번 싱그러운 아침도 발이 빠른 마필입니다. 직전 데뷔전 1300에서 첫 거리에 조금은 고전을 했지만 자, 이번엔 유승환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이 싱그러운 아침 52조의 1등급 마필의 동생인데요. 자,
나름 안말치고는 그래도 꾸준히 걸음이 늘고 있고, 자 11번 퀸오브 캡틴 같은 경우는 오히려 1300 결정력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기현 기수가 원래는 기승정지에도 2주를 유예하면서까지 타고 있을 만큼, 자 11번 퀸오브 캡틴 막판 역습 뚝심이 좋은 만큼 직전보다는 더 뛸 수 있는 마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1번 원더풀 블러쉬를 중심에 놓고 4번 8번 11번 조금 배당이 짭짤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번 인디언 보스라든지 9번 투더 빅토리가 인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자 1번을 중심으로 4번 8번 11번 중에서 후공 마컷 압축해 보시길 바라면서 7경주로 갑니다. 자 7경주 경주거리 1300m고요. 이번 경주 역시도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고 사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 자 안쪽에 1번 스마일 거리 직전 승급전에 좀 앞선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앞에 나올 수 있는 찬스인데 어떨까요? 예, 직전 경주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실패의 원인은 선행을 못 나섰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설래야 사실은 나설 수도 없었어요. 4번 모두 드림이라는 엄청난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마필이 총알 같은 스타트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페이스 자체를 빠르게 이끌었죠. 그러다 보니까 1번 스마일건은 그 빠른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 허겁지겁 또 직선에서 늦게 올라왔고요. 무엇보다 중반에 모래를 맞으니까 움찔움찔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만큼은 1번 게이트입니다. 강력한 선행 상대인 4번 슈퍼 여왕 그리고 6번 퀸포스원 같은 마필들이 이제 자리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을 최대한 살려준다면 한 바퀴 선행 1순으로 레이스를 꽂아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8번 만마로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꾸준히 상승세, 뭐 직전에도 한번 제가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그렇게 초반 발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뒷심으로 밀어붙여야 될 마필이고, 안쪽에 2번 썬퀸. 자 이번 주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제로 기수가 98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승까지 2승이 남았는데 2번 썬퀸 같은 경우는 종반 끝걸음이 좋은 마필입니다. 안쪽 게이트에 2점도 있고요. 자 이번 경주 앞선 마필들을 보내놓고 곱게 2반매 전개를 따라간다라면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4번 슈퍼여왕 38주 만에 나왔습니다. 작년 9월 28일 골편 적출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가시뼈 제거를 했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시뼈가 뭔지는 모릅니다 제가. 자 그런데 뭐 큰 이상은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조 조교보가 승부 조교를 하면서 아주 빡빡 놔줬는데요. 사실 이번 경주는 승급전입니다만도, 자 예전에 뛰는 걸음 덩치도 좋고 비와인 새끼 자만데, 요게 정말 제가 봤을 땐 이변을 노려볼 마필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5번 뭉치도 초반이 느립니다. 자 직전 경주는 단거리에서 앞에 나갔지만은, 자 이번에는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뒷심 여력은 좋지만은 5번 뭉치가 올라올 때쯤이면 조금 레이스가 좀 빡빡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1번이나 8번을 놓고 때리면은 빨갱이 배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좀 공격적으로 때린다면, 자 이준철 기수가 6개월 면허 정지까지를 먹고 나왔죠. 자 조교사는 뭐 물 건너갔죠. 그렇습니다. 네. 4번 슈퍼 여왕이 자 훈련 상태도 좋고 오히려 뭐 1번도 좋지만은 4번 슈퍼 여왕을 공격적으로 대가리를 놓고 때린다라면 다 때려도 됩니다. 만약에 1번을 놓고 때린다라면 막권을 최대한 압축해 때려야 되겠지만 4번을 중심으로 놓고 때린다라면 좀 분산 배팅을 해도 배당이 넉넉하게 나와줄 수 있는 만큼 저희 방송 배당마 4번을 중심으로 1번, 2번, 5번, 8번 3복승도 잘만 걸리면 좀 배당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만큼 7경주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배팅 마번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8경주로 갑니다. 자 8경주 경주거리 1300 혼합 4등급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강 팀장의 메인 특급 승부처입니다. 자 현장에서는 아마도 11번 마이티엠 2번 킬리어의 제왕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자 이 두 마필의 허점이 분명히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는 이제 메인 승부처 토요경마의 승패를 좌우할 가장 배팅 강도가 높은 경주, 또 강하게 노려야 될 경주죠. 그러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했고요. 지난주 일요일 너무도 제가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와신상담 오로지 적중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만들겠다고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경주 서울 8경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현장에서 강단 있게 또 설명을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분명 그 음성을 들어보시면 이래서 강 팀장이 이걸 놓고 때리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납득할 수 있게끔
사연까지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거두절미하고 8경주 메인 승부의 진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 팀장의 8경주 메인 승부처 함께 하셔서 배당의 적중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 1300 국산 5등급 경주. 자, 최근에 꾸준히 걸음이 좀 좋아지고 있는 1번 탐럭을 비롯해서 2번 원더풀 헤넷이 거세를 하고 나오는 3번 스트 라이더, 자 4번 블랙 폭격기라든지 9번 촘리아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1번 탐럭 여기서는 좀 와야죠. 제가 봤을 때는 전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2번 원더풀 헤넷이라든가 4번 블랙 폭격기 아마도 두 마필이 초반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2번 원더풀 헤넷이는 이제 선행 출하를 해야 유리하고요. 거기에 4번 블랙 폭격기 방춘식 기수가 곱게 타는 기수가 아니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선행을 가야 유리하고 또 선행을 가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초반 힘겨루를 하더라도 초반부터 강하게 대하시를 하고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내선 곱게 탈 마필 누가 보내도 1번 탐럭이거든요. 최적전개죠. 앞선 경합의 역습을 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등짝은 덜덜합니다. 사실 조금 믿음을 주기에는 등짝은 불안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전개가 우선시돼야 되거든요. 경마는 전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탐럭을 전개의 이점으로 한번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속조 마필 갤럭시 병합훈련까지 열심히 했고 1번 게이트 아낄 이유가 없죠. 자, 여기 3번 스트라이드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세를 하고 나왔는데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습니다. 자, 어차피 직전에 모두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자 사실은 여기서 이변을 노려볼 마필은 바로 9번 촘리아라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줄었고요. 자, 사실 이 마필은 좀 겁이 많습니다. 마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앞에 나가야 더 뛰어지는 마필인데 사실 훈련 때도 훈련 시 걸으면 상당히 좋은데 등짝이 덜덜하다는 겁니다. 정평수 기수. 자, 지난주에도 과다 채찍으로 벌금 10만 원까지 물어냈는데 이번에 외곽에서 마음만 먹으면 강력하게 한번 2번 4번 정도가 발이 빠르지만은 이른 마필들은 모두 승급전이고 오히려 9번 촘리아는 외곽에서 밀어붙인다라면 배당을 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더 크게 노려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자, 1번 탐럭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김효정 기수 여기서는 와야 되지 않냐. 자, 1번을 중심으로 자 3번 9번 자, 여기 배당권 마필은 10번 샤려니킹인데 직전에 경합 속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앞선을 가야 더 뛰지만 10번 샤려니킹은 따라가도 막판 역습이 나올 수 있는 뚝심형 마필이기 때문에 자 10번 샤려니킹을 배당권 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 다른 놈은보다도 1번 탐럭은 와야 된다 설명드리면서 10경주로 갑니다. 자, 10경주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현장에서는 1번 매지컬 초이스가 내가 대가리다 하고 팔리고요. 자, 10번 88 빅토리 안쪽에 2번 황금 주머니와 4번 불의 고리까지 인기를 나눠가지는데 1번 매지컬 초이스 직전에 저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요. 예. 자, 현장에서 보고 신영철 기수 보고 양반이 쌍말을 못하고 진짜 10전짜리 좀 몇 개 찾았습니다. 아니 무슨 12번 게이트에서 시종 혼자 1900m를 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얘보다 발빠른 마필도 특별히 없고 그냥 가야죠. 자, 직전 경주 1800인데 이 기록이 무조건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1월 27일 10경주 라스트 라프타임 기록이 12초 9입니다. 1800을 선행마가 12초 9다? 물론 추입마죠. 그때는 추입 작전을 펼쳤으니까. 자, 12초 9라는 게요. 이게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1000m 12초 9가 아니라 1800 라스트 랍타임이 12초 9라는 거예요. 그러면 뚝심이 분명히 검증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1번 게이트 이번에는 단독 선행입니다.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견제 없이 선행을 나설 거예요. 웬만하면 이번에는 분명히 우승이 유력시되기 때문에 아마 쌍승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쌍승식 축으로 노려도 될 만큼 아주 멋진 주폭을 자랑할 경주의 중심 세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10번 88 빅토리가 직전 대상 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다나카 기수가 병합훈련 스모키 베일 2등급 마필과 병합훈련 시 걸음이 좋았고 자, 여기에서 4번 불의 고리
직전 경주에 공백이 있었고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이 문성혁이 기수가 그렇게 썩 기승술이 아직은 어린 기수라서 시종 말이 끌리면서 말과 싸우다가 고전을 했는데 월요일 날 유승환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무려 외주로를 3바퀴 제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네. 무슨 뭐 뻑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야 3바퀴씩 외주로를 타는데도 말이 버텨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체격이 워낙 좋구나 힘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롱웨이가 김덕형 기수인데 이 김덕형 기수가 원래 이 권투 선수 출신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아마추어 예, 예. 권투 선수 출신이었다 보니까 아주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26인데. 그럼요. 자 그렇다면 5번 롱웨이가 먼저 앞장을 1번 매치컬 초이스도 있는데 직전에 사실 매치컬 초이스와 3kg. 근데 부담 중량은 계산을 따져본다면 4kg 감량이 있습니다. 또 직접 조교까지 하면서 김덕형 교수가 공을 들였는데 일단 앞에 나가면은 기복은 보여주지만 좀 요번에는 좀 오랜만에 조금 입상의 한 자리는 한번 차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면서 자 1번 매치컬 초이스는 놓고 막권을 사도 되겠다. 자 거기에 4번 브레고리 5번 롱웨이 거기에 10번 88 빅토리까지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1경주 2000m 2등급 경주고요. 사실 이번 경주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0m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2등급 마필이. 자 현장에서는 6번 티즈 플랜 11번 황금비상 8번 스모키 베일 뭐 3번 지상명령 뭐 1번 제주의 하늘까지 다 서로 고만고만한 전력 차에 크지 않은 마필들인데 8번 스모키 베일 최근에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름의 정체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이번에 곱게 좀 따라가면 어떨까요? 일단은 좀 상태를 회복했으니까요. 뭐 외선에서 철저히 지구력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전견은 조금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클린업 특급하고 싸웠으니까요. 또 금비랑이랑 싸웠으니까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자 이번에는 거리가 2000m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워낙에 최고의 기수 아닙니까? 페로비치가 없는 자리를 차지한 만큼 또 문세영이 없는 자리를 차지한 만큼 지금은 에이스 자키 바로 안토니오 기수 외선에서 철저히 심한 배우 정면 승부 나섰기 때문에 승부지강한 8번 스모크베일은 경주의 중심 세력으로 노려도 되지만 그게 불안하시면 최소한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 막고는 꼭 차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공백을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1등급에 올라간 썬라이팅 썬더라이트 자 그런 마필들과 같이 뛰었던 12번 대박이다. 김태훈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사실 뭐 크게 좋아진 거는 아니지만 뭐 직전에 그래도 무빙력을 띄웠던 만큼 12번 대박이다. 3번 지상명령 직전 승급전에 제가 한번 놓고 때려봤는데 아니 취마를 가지고 앞에 갔다가 뻑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마필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개가 좀 높습니다. 따라가는 연습도 많이 했고 자 나머지 마필 6번 티즈 블렌 자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좀 줄어들었고 빅토르가 또 지난주부터 공을 들였는데 현장에서는 많은 인기를 모으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0번 호위무사가 자 2000m 이게 사실 그 예전에는 안으로 좀 기대기도 하고 뚝심은 좋은데 매번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보강을 했고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나름 사실 결정력도 부족하고 실전 걸음은 다 나왔지만 오히려 2000m에서 역습을 노려본다면 배당권 마필 10번 호위무사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면서 최종 막권 전략을 어디다 압축을 해드리기보다는 8번 스모키 베일이 전개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또 안토니오 기수가 곱게 2선 전개를 펼쳐나간다면 2000m 통할 수 있는 만큼 자 저희 방송 8번 스모키 베일을 중심으로 6번 티즈 플랜 10번 호위무사 12번 대박이다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3번 지상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은 현장 상태를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1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2경주 1200m고요. 부산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백호의 마지막 끝장 승부처인데요. 한번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제가 현장 승부처로 공략합니다. 6번 베스트 블릿, 7번 질풍같이 4번 울트라 챔피언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사실 인기권 마필들이 다 부담 중량이 좀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7번 질풍같이 자 사실 골마겸 여파도 있고 더 좋아진 걸음이 없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새벽 훈련시 걸음도 나름 열심히는 돌렸는데 뭐 이런 마필들을 다 모두 인기말을 제껴놓고 때린다면 먹을 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경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저는 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장에서 12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배당 좋아하시는 경마 팬들과 마지막 끝장 승부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또 대략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뭐 예시장이라든지 마필의 최종 체크 꼼꼼히 하셔야 하겠고요. 자, 이번 주 강 팀장님, 예. 2월을 마감하는 경마답게 한번 배당으로 멋진 적중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방송 추천 마필들 최종 현장 상태 확인 후 현장에서 적중만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멋진 대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